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7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네, 전 거래일 우리 증시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올 들어서 가장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약 2시간 전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불을 켜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에 뉴욕 증시 3대 지수에서 S&P 500 지수는 올 들어서 31번째로 최고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500 지수는 0.25%, 다우 지수는 0.15%, 나스닥 지수는 0.03% 상승하면서 소폭의 상승세로 3대 지수 모두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가 소폭이지만 일제히 랠리했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줬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 18일 인공지능 칩의 대표 주자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3% 이상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전일 대비 3.51% 상승한 135.5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앞질렀습니다. 같은 시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0.4% 하락했고 애플의 주가는 1%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17일 10대 1 주식 액면 분할 이후 주가가 크게 변동하지 않았으나 이 화요일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 엔비디아의 주가는 173% 상승했습니다. 월가의 분석가들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로젠블란트 증권가의 애널리스트 한스 모세만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기존 14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월스트리트에서 제시된 최고 목표 주가입니다. 모세만은 앞으로 10년간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기업 가치 평가가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상무부는 18일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1% 증가하면서 총 7,031억 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예상했던 0.2% 증가를 밑도는 결과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소매 판매는 2.3% 상승했습니다. 한편 4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당초 발표된 보합에서 0.2% 하락으로 수정됐습니다. 다음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미 연방준비제도는 5월에 산업 생산이 0.9%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는 작년 7월 이후에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예측했던 0.4% 증가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또한 생산 능력 가동률은 78.2%에서 78.7%로 상승했으며 이는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78.6%를 약간 상회한 결과입니다. 4월의 산업 생산은 0.4% 감소했었습니다. 자동차와 부품 생산은 4월에 1.9% 감소한 이후에 5월에는 0.6% 증가로 전환됐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산업 전반의 생산도 0.7% 증가했습니다. 5월 산업 생산 증가에는 3월과 4월에 약세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됐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올해 제조업 부문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까지 회복세는 예상보다 빠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2분기 산업 생산 수준은 1분기 평균보다 연율로 2.5% 증가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미 연준 위원들은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금리를 인하할 만큼 확신을 줄 수 있는 지표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최소 몇 달간은 경제 지표를 더 지켜본 후에야 금리를 인하할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신중함을 강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로 확실하게 향하고 있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통화 정책에 대한 적절한 접근은 신중함을 요구하며 모든 지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로건 총재는 몇 달간 우리는 2% 목표를 향한 전망에 대한 확신을 높이는 지표를 더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지표를 지켜보고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무실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2%를 넘어서 고착되거나 다시 가속화될 경우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 통화 정책이 충분히 제한적인지 확신할 수가 없다면서 향후 소비가 몇 개 분기 동안 완화될 것으로 판단했으며 5월에 PCE 물가 지수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토마스 버킨 리치먼드 총재는 재화와 서비스 물가 압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버킨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하락 경로에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면서 4월과 5월 소비자 물가가 오르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이후 지표의 변동성은 정책 경로가 명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몇 달간 더 많은 지표를 보게 될 것이며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인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약 1조 달러 증가해서 지난주에 5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국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예상보다 적은 의석을 얻었으나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3년임에 성공을 하면서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주요 동맹국들은 인도에 대한 지지를 표명을 했고 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최근 인도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것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촉진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수닐 쿨 수석분 전략가는 인도가 새 정부를 구성하면서 주요 장관 대부분을 유임한 것은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한 것이라며 인도는 예외적으로 안정적인 거시경제 시장으로 남아있으며 수익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인도 증시에서는 내국인의 투자자의 참여가 크게 늘었습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를 포함한 인도의 국내 펀드는 올해 260억 달러 이상의 주식을 매수한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약 35억 달러어치를 매도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7일 보도에서 보잉의 차기 CEO로 거론됐던 레리 컬프 GE 에어로스페이스 CEO가 보잉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였던 스테파니 포 보잉 최고 운영 책임자, 테세넌 스피리트 에어로시스템즈 CEO, 그리고 항공우주 전문가 데이비드 기틀린 보잉 이사 역시 CEO직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잉은 1월부터 737 기종의 연이은 사고로 인해서 CEO를 포함한 경영진 교체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진행 중입니다. 데이비드 캐룬 보잉 CEO는 지난 3월에 연말까지 CEO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후임자 선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기 CEO는 생산 지연을 초래한 품질 문제를 해결을 하고 고객사, 정부, 그리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등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러셀 레이놀즈 채용 및 자문회사와 스티븐 몰렌코프 보잉 회장이 차기 CEO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몰렌코프 회장이 임시로 CEO 역할을 맡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만 언론이 1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폭스콘이 엔비디아의 NV링크 스위치를 독점으로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NV링크 기술은 AI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그래픽 처리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 간 데이터 전송을 원활하게 하면서 엔비디아가 칩 시장에서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NV링크는 CPU와 AI GPU를 연결하는 브릿지 기술과 GPU와 GPU를 연결하는 스위치 기술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현재 5세대까지 개발된 NV링크는 초당 1.8TB의 양방향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폭스콘의 수주량은 서버렉 주문 수량의 7배를 넘어서면서 서버 조립보다 훨씬 높은 매출 총이익을 기대할 수가 있어서 이익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델, HP, 시스코, 노키아, 에릭슨 등 세계 주요 스위치 업체들이 폭스콘의 고객사이면서 이번에 엔비디아와의 계약으로 인해서 폭스콘은 전 세계 스위치 시장에서 75% 이상의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 소식입니다. 17일 애플은 애플페이 레이터 서비스를 중단하고 새로운 할부 대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애플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전 세계의 사용자들은 애플페이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통해 제공되는 새로운 할부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애플은 지난해 3월 미국에서 애플페이 레이터를 출시해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에 일정 기간 후에 대금을 갚는 후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애플의 자회사인 애플 파이낸싱이 무이자 대출 형태로 운영했으며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한 후 소비자가 6주에 걸쳐서 4회 나눠 결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낮은 금리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저금리 대출에 몰렸으나 최근에 금리가 오르면서 BNPL 서비스 업계는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예로 들어서 후불 결제 서비스 업체인 어펌홀딩스의 시장 가치는 2021년 450억 달러에서 최근에 95억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애플은 10일에 열린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 2024에서 새로운 대출 기능을 HSBC와 몬조은행과 협력해서 영국에서 처음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환은 고객들이 더욱 유연한 결제 옵션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핵 잠수함이 대만 해협에 떠오른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자 대만 당국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만 언론들은 한 대만 어선이 대만 서해안에서 약 200km 떨어진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핵 잠수함을 촬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진급 탄도미사일 발사 핵 잠수함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이 함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브리슝 대만 국방부 장관은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지만 잠수함 감시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도발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만 해협의 얕은 수심과 남서부 해안의 깊은 수역은 전략적으로 잠수함의 매복 장소가 돼서 중국과 대만, 미국 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핵잠수함이 수개월간 수중에서 활동할 수가 있으면서 또 탄도미사일 잠수함 임무 특성상 거의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이번 잠수함이 남중국해에서 칭다오 기지로 돌아가던 중에 오작동으로 인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대만 해협 중간선과 대만 서남부 방공 식별구역에 거의 매일 군용기와 군함을 보내면서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0일 친미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 취임 이후 23일에 대만 본섬과 주변 5개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중국 군용기 20대와 군함 7척이 대만 주변에서 포착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외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쇠줄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시기 안 좋아 LG에너지솔루션 조단위 단위 블록딜 접었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LG화학이 다음 달 시행되는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제도 도입을 앞두고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매각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 등을 놓고 투자자와 이견이 발생한 데다 배터리 분야에서 다른 국내 기업도 블록딜에 나서면서 시기가 좋지 않았다라는 판단에 관련 시도를 접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업계에선 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고 해외 IB들도 대규모 거래를 주관하기 위해 LG화학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블록딜에 대한 불씨가 아직 남아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의 최대 주주인 LG화학은 지난달 다수의 해외 증권사를 통해 1조에서 2조 규모로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투자자 사전 수요 예측을 진행했습니다. 단, 당시 배터리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사전 마케팅 단계에서 수요 확보에 난항을 겪은 바 있는데요. S&P 같은 경우는 지난달 말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신용등급을 BBB 플러스를 유지하면서도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LG화학의 대규모 설비 투자와 더불어 전기차 배터리 성장세 둔화는 LG에너지솔루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고요. 한편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1% 이상 블록딜로 지분을 매각하려면 사전 공시 의무제 때문에 최소 30일 전에 공시로 알려야 합니다. 실제 공시가 이루어지면 주가가 하향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높아지는데요. 연간 수조 원의 설비 투자에 나서야 하는 LG화학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 전에 블록딜을 마무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LG화학은 현재 블록딜을 중단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LG화학의 20억 달러 교환사채 발행을 주관했었던 골드만삭스가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최근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부진한 것도 수요 회복에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업계의 판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1.63% 내린 33만 1,000원에 LG화학은 0.99% 하락한 35만 1,5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LG화학 우선 사전 공시 제도를 앞두고 추진했었던 블록딜을 멈췄습니다. 해외 IB를 통해 투자자 사전 수요 예측을 진행했고요. 배터리 시장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면서 중단했습니다. 투자금 마련을 위해 재시도를 하고 있어서 불씨가 아직 여전하다라는 게 업계의 판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세계 CJ 동맹발 택배 지각 변동, 롯데 3위로 밀리나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세계그룹과 CJ그룹이 협력하면서 국내 택배 시장의 지각 변동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신세계 계열 G마켓의 택배를 이제 CJ 대한통운이 담당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해당 물량을 맡았던 롯데 글로벌 로지스가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게 관측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한진이 국내 택배업계 2위로 올라서고 롯데 글로벌 로지스는 3위로 떨어지게 됐는데요. 롯데 글로벌 로지스 내년 준비 중인 IPO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 글로벌 로지스는 2025년 상반기 IPO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물량을 딴내려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경쟁 끝에 중국 물량을 따온다 하더라도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는 분석 역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의 월간 사용자 수 상승세가 꺾이면서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낮은 품질과 유해성 논란의 성장세가 둔화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택배사가 물량을 확보해도 배송 단가가 낮아져서 수익에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게 판단입니다. CJ가 G마켓 월 250만 건을 전담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롯데의 분기 매출이 150억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진과 2위 싸움에 타격이 불가피할 예정입니다. C커머스, 차이나 커머스 물량으로 반전 역시도 쉽지 않다라는 게 분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르가제 이달 식약처 허가 예정 1조 시장 공약.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소식을 전달드립니다. 이달 중 테르가제가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을 전망입니다. 알테오젠의 첫 자체 품목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국내 바이오텍이 자체 개발 의약품으로 품목 허가를 받는 건 굉장히 드문 사례로 잘 알려져 있죠. 테르가제의 국내 시장 규모가 800억에서 1,000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르가제는 알테오젠 고유 단백질 재조합 기술로 만든 히알루론이다제인데요. 피부 속에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단백질로 필러 부작용 치료 그리고 수술 보조제로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히알루론이다제는 소나 양의 장기에서 추출해서 순도가 좀 낮은 편이었고요. 단백질 내에 불순물 때문에 알레르기 등 부작용 역시 발생할 위험이 높았습니다. 반면 알테오젠의 테르가제는 순도가 높고 면역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동물에서 소량 추출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배양 방법을 활용해 생산성 역시 높은 편입니다. 알테오젠은 지난해 2월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를 진행했고 올해 상반기에 호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2월 미국 머크사와의 독점 계약 이후에 시가총액이 15조 원으로 코스닥 2위로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알테오젠은 이달부터 MSCI 지수에도 편입이 됐습니다. 식약처의 테르가제 승인이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테르가제는 알테오젠의 안정적 매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은 조 단위 빅딜을 체결해도 단계별로 마일스톤이 입금돼서 좀 유동성이 적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알테오젠은 피하 주사 기술의 선두주자로서 향후 전망 역시도 밝혔고요. 정맥 주사 방식에 비해 환자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투약의 편의성 또한 높일 것이다라는 게 설명입니다. 알테오젠은 꿈의 항암제로 불리는 항체 약물 접합제 즉 ADC를 SC 제형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 세계에서 성공한 회사가 없고요. 업계에서는 ADC, SC 제형이 이 바이오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 역시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알테오젠은 2.24% 오르면서 27만 3,5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필러 부작용 치료 그리고 안과 수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산성도 좋아서 매출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꿈의 항암제인 ADC, SC 제형을 개발하고 있는데 안정성이 높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냉장고가 음성 듣고 레시피 척척. 삼성 AI 칩 가전 내년에 선보인다. 네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가전제품에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합니다. 올해 초 첫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를 출시하면서 시장을 연 데 이어서 온디바이스 AI를 적용해서 영토를 가전까지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게 설명이고요. 가전과 스마트폰을 아우르는 초연결 생태계를 빠르게 선점해 AI 경쟁에 뛰어든 애플과의 대결에서 승부수를 띄우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5년 온 디바이스 LLM을 도입한 가전 출시를 목표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가전에 온 디바이스 AI를 탑재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좀 보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온 디바이스 AI는 서버를 통하지 않고 기계 자체의 AI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는 인공지능을 의미하고 있고요. 온디바이스 LLM이 가전에 도입되면 클라우드보다 상대적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또한 보안에도 유리해 성능과 보안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에서도 온디바이스 AI 적용 범위를 늘리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저전력 고성능 신경망 처리 장치 즉 NPO 자체 칩 개발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타이젠 운영체제 고도화 연구도 여러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삼성 온디바이스 AI 가전에는 번역 등의 AI 솔루션 역시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삼성전자 2% 넘게 뛰어오르면서 79,800원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8만 선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LLM을 적용해 가전 출시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인덕션부터 우선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마트 포워드로 구형 제품 역시도 적용해 나갈 것으로 확인되고요. 내달 클라우드 빅스비 LLM을 도입하는데 AI 선순환 체제로 시장 선점에 대한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리안리 가상자산 보험료 기준 만든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코인 소식 전달드립니다.
네,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 코리안리 가상자산 거래 해킹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가상자산 보험료율 산정에 착수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전에 가상자산 보험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지 업계에서는 주목하고 있고요.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킹, 전산 장애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이를 책임지기 위해 감독 규정안이 정하는 기준을 보상 한도로 하는 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기준 보상 한도는 원화 마켓 거래소 기준 최소 30억, 그리고 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 보관업자 등은 최소 5억 원 이상으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 전까지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여지는데요. 업계에서는 규모가 큰 거래소 외에 다른 가상자산 업자들은 보험 가입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적립금과 보험 둘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데 보험료가 가장 큰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코리안리는 2.98%, 약 3% 가까이 오르면서 7,96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 내리면서 65,229달러, 그리고 이더리움과 다른 여타 가상자산 역시도 좀 빨간불을 켜고 오면서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달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의무보험료율 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 대신 준비금 적립도 가능한데 보험료가 높을 때는 가입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빅테크 과열이라고 아직도 배고픈 반도체주. 네, 헤르메스 스타 김신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멈출 줄 모르는 미국 기술주 랠리에 올랐던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어제 상승장을 주도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2%, SK하이닉스 5% 동반 강세를 연출했는데요. 헤드라인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어제 증시에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반도체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SK하이닉스도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테크윙이라든지 이스페타시스 굉장히 다양한 반도체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달성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미국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거래일 같은 경우에도 S&P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기대감을 모았던 상황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간밤에 S&P라든지 나스닥이 다시 한번 또 최고가를 달성하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배경은 에는 역시 반도체 그리고 AI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나와 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면서 나스닥이라든지 반도체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을 멱살 잡고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굉장히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이상 AI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계속 가져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AMD라든지 브로드컴 같은 경우가 하락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일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일부 좀 조정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여전히 투심은 꺾이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오르던 말던 AI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밑바탕에 깔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 빅테크 기업들 특히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증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현재 버블론이라든지 현재
좀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서의 강한 기대가 나와주고 있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거기다가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월가에서도 계속 지수가 상승하다 보니까 목표치를 전망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12월 이후에 목표 주가를 좀 세 차례 좀 변경하는 사례들도 나와주고 있어서 여전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로 쏠림이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의 좀 힌트를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관련했을 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나와주고 있긴 해요. 전일의 소매 판매 데이터도 예상치를 하회한 부분들도 있고 금리 같은 경우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현재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 CPI라든지 PPI 특히 에너지 쪽에서의 하락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서 결국 연내 1회 혹은 2회에 대한 인하가 기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11월 전까지 그러니까 11월 대선 전까지의 AI 랠리는 좀 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지금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대형주, 특히 IT, 반도체 쪽에 대한 집중을 우리가 조금 더 계속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까지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대형 기술주가 지수 상승세를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특히나 AI 열풍 지속으로 지수 상승 자체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투자 키워드 반도체로 잡아보면 될까요? 네,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반도체가 올라가는데 그 근거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실적 전망치를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고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는 AMD라든지 기타 다른 사업 기업들 대비했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이 약 80% 정도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나올 수 있는 AI 생태계를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AI 같은 경우가 현재 B2B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만이 할 수 있는 자본이 집중된 산업이다 보니까 결국 돈을 계속해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면 현재 돈이 그 시장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상향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반도체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대형주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지금 대형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TSMC 그리고 하이닉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매도가 일부 나오더라도 외국인의 수급 이탈만 나오지 않는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제가 수급 기조를 한번 따져보게 되었을 때 5월 31일부터 지수의 상승이 열렸고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 기조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동기 만기 이후에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월 한 달 동안 1.8조 정도 매수를 했고 하이닉스가 1.4조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전체 6월 한 달 동안의 매수를 보면은 약 3.6조를 매수를 했더라고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 굉장히 강한 매수를 하고 있고 그 외로는 현대차라든지 기아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 단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외국인 선물의 매수가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 선물에 따라서 흐름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외국인 선물 혹은 현물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전거래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외국인 선물이 약 7천억 원 이상의 매수세가 나왔는데 다만 기관이라든지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수세가 강하게 나와주지는 않았어요. 결국 오늘 같은 경우 미국 기술주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선물에 대한 매수세도 기대를 해볼 수
수 있는 상황들. 그런데 전거래일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매수세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약 5천에서 6천억 정도가 들어오면 기관이라든지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천억 원에서 2천억 그 사이는 무조건 들어왔는데 어제 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의 강력한 매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 그러면 삼성전자가 6월 동안에 상승을 했던 그 라인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7만 8천 원 라인대 그 부근대 위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집중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가 지금 8만 원을 살짝 넘지 못하는 그 단계이다 보니까 외국인의 선물이라든지 현물이 조금 더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했고, 그리고 이들의 평단가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상방을 더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 더해서 앞으로 이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특히 글로벌 IB들 기관들의 목표 주가가 상향될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필요한데 결국 그 점에 있어서는 실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게 나와 있어요. SK하이닉스의 특기가 서프라이즈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잘 진행하고 있는 게 SK하이닉스입니다. HBM도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ESSD, 그러니까 낸드 쪽에서도 굉장히 진행을 잘 해주고 있는데 낸드 같은 경우에는 기업용 낸드가 중국 쪽에서의 가동률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좀 유의미하게 봤던 뉴스가 키옥시아가 가동률을 좀 올리고 있다라는 내용들인데, 결국 현재 지금 레거시, 특히 낸드 같은 경우에는 좀 좋아지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진을 한번 띄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현재 HBM이라는 굉장히 든든한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것에 더해서 낸드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돌아오려는 하는 상황들. 24년에 대한 추정치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25년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HBM과 기업용 낸드 그리고 레거시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올라가려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좀 추정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목표 주가도 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에 상방을 SK하이닉스가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미국 쪽,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미 글로벌 IB 쪽에서의 목표 주가도 상향이 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긴 해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는데 마이크론 혼자 먼저 계속해서 달리고 있던 상황들, 그리고 목표 주가를 상향한 것에 이어서 마이크론 역시도 함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스토리는 비슷해요. HBM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특히 레거시 쪽에 대한 부분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디램이라든지 낸드 같은 경우가 가격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현재 실적은 더 좋아질 길밖에 없다라는 스토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이 26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3분기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와줄 수가 있고 이 같은 경우는 다시 주가 상승에 대한 트리거로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감을 안고 계속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야기가 달라긴 해요.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지수 같은 경우는 상방이 좀 열려있고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를 감안을 했을 때 좀 더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크게 열려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한데 삼성전자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결국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가 언제 진행이 되는지, 통과가 언제 진행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실적도 좋고 실적 잘 나왔고 서프라이즈 잘 나온 것도 중요하긴 한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것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가 언제 진행이 되는지예요. 현재 삼성전자 레거시에서 잘하고 있는 거 알겠고 즉 뭐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도 알긴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HBM이라는 거고 HBM 쪽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만 좀 시간적으로는 걸릴 수가 있다. 다만 우리가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삼성전자의 HBM을 받고 싶어 할 겁니다.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다만 주가의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인 만큼 이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6월에 외국인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폭풍 매수하면서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방을 조금 더 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D램단에서는 회복이 빠를 것으로 보여졌지만 낸드가 좀 늦춰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다르게 낸드 역시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수혜주 어떤 종목으로 꼽아주셨을까요?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낸드 같은 경우에는 기업용 낸드, 그러니까 AI 전력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수혜 섹터는 반도체를 역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그중에서 저는 역시 대형주 단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여전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게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역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SK하이닉스가 현재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전망치라든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보는 게 맞고 오늘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상승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로부터 이어질 수 있는 그 라인들을 보면은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까지도 역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대형주 위주로 먼저 보게 되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SK하이닉스 라인들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기대감은 굉장히 무성하고 악재 같은 경우도 다 반영을 했긴 했지만 좀 더 강하게 상승 트리거가 나오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78,000원 라인대 그 부근대 라인대에서는 매수에 대한 관점 유효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중장기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보게 되었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계속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좀 이제 소부장 단에서는 좀 관련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섹터가 돌고 있긴 한데 HBM 쪽을 한번 보시는 게 가장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이유가 반도체 쪽에서의 상승 트리거가 AI에 대한 성장 스토리이다 보니까 관련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수율단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서 관련 종목으로는 PSK 홀딩스 그리고 테크윙 DI 쪽이 있고요. 거기다 전공정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PSK와 원익 IPS들 그러니까 HBM 쪽에 대한 캐파를 진행하게 되면서 그러면 전공정 쪽에 대한 투자도 좀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종목군들 역시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시기 전에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할 리포트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하나증권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의 연말까지 보유하기 편안한 주가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SM엔터테인먼트는 앨범 감소 현상이 지속되면서 2분기와 연간 실적 모두 컨센서스가 하향이 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말로 갈수록 주가 모멘텀은 높아질 것이다라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MD 리뉴얼로 하반기로 갈수록 2차 판권 매출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분기 올림픽으로 인해서 4분기에 아티스트 컴백이 점점 더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4분기에 한국 걸그룹과 또 영국 보이그룹이 동시에 데뷔를 한다. 이 세 가지 포인트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모멘텀 그리고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 기대까지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주가가 굉장히 황당한 이슈로 하락을 하면서 올해 예상 PER이 15배에서 16배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차선호주를 유지가 가능하다입니다. 네, 2분기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339억 원과 350억 원으로 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NCT, 에스파, 라이즈, 레드벨벳 등 굉장히 이 K-팝에서 거대한 이 가수들이 컴백을 하면서 콘서트는 이 NCT 드림이라는 가수들이 투어를 포함해서 약 70만 명의 관객 수가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서 3분기 앨범 발매 계획인데요. 지금 2분기에서 3분기만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예고를 하고 있는 만큼 이 앨범에 있어서는 탄탄한 규모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CT 드림이 일본에서 첫 돔투어를 했는데 23만 관객을 동원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돔투어라는 건 일본에서 굉장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게 매진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추가적으로 들려왔습니다. 3분기에는 올림픽 기간 동안 슈퍼주니어의 아시아 및 NCT 드림과 또 에스파 월드 투어 등 100만 명 이상 콘서트가 진행이 되면서 2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이익이 예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4분기에는 주요 아티스트들이 컴백까지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관점에서는 뚜렷한 상저하고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슈퍼주니어 같은 경우는 슈퍼주니어 쇼 스피노프, 그다음에 투어가 현재 아시아 투어가 서울 공연에서 전석이 매진이 될 만큼 정말 탄탄한 아티스트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정말 최상의 트렌드의 중심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번 투어는 예매 오픈과 동시에 굉장히 폭발적인 성원을 얻어서 서울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홍콩, 타이베이, 호주, 시드니, 멜버른 지금 모두 전석 매진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에스파, 슈퍼주니어 이 모든 그룹에 있어서 실적이 탄탄함을 뒷받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정말 많은 아티스트, TVXQ부터 수호, 라이즈, 루카스 많은 그룹들이 지금 4월 달부터 지금 3분기까지 이렇게 투어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히 계속해서 관련돼서 이제 계속해서 수혜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가 가장 좋은 실적과 높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보이그룹을 런칭하게 되는데요. SM과 M&B가 공동 제작을 합니다. 3분기에 또 BBC에서 TV 시리즈로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방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국 보이그룹의 제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내 데뷔까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실적에 대해 미반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브리튼스 갓 탤런트 제작자와 함께 협업을 하는 것이라서 기대로 가져도 될 만한 포인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신인 걸그룹 역시 연내 데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데뷔를 했다 하면은 바로 트렌드를 차지할 만큼 이 데뷔를 무려 2그룹이나 하는 만큼 이 부분 역시 한번 정말 좀 좋은 포인트라고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산업 내에서 앨범 감소 현상에도 불구하고 라이즈, 보이스 넥스트, 투어스 등 신인 그룹들의 앨범 속도가 여전히 가파르게 형성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신인 그룹의 그 데뷔 그리고 계속되는 콘서트까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가 방송됩니다. 승부주에 대한 힌트와 함께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